안녕하세요. 무스TV 황소장입니다. 자, 오늘 장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험악했다 그럴까요? 그죠?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원래 밤 10시에 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고 그래서 일찍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점이 어느 부분에서, 저점이 잡힐 건지, 저점이 잡힌다라기보다는 어디까지 하락이 가능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방송 제목이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 주 대응 전략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역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그래요, 그죠? 자, 기술적으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2900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시장이. 2900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자, 이쪽 부분은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기가 다소 부족함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이 지지선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깨고 내려왔을 때 또 이쪽 부분이죠. 그죠? 2800 얼마였나요? 여기가 2830 이랬을 때 이쪽 부분도 역시 지지선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2800을 깰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쪽이죠, 그죠? 2750 부근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 크게는 2700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700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시장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쪽 부분은 그렇게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이쪽은 없죠. 그죠? 이쪽은 없는데, 자, 이쪽 밑에 하단부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상승 후에 한 달 정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머뭇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위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이 상승할 때는 저항대 역할을 했죠. 그죠? 저항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락할 때는 이쪽 부분이 이렇게 이제 깨고 내려왔어요. 그죠? 깨고 내려올 때 이쪽 부분이 지지선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이쪽 위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선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여건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깨버렸어요. 2800을. 자, 2800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많이 깬 거는 아니고 슬쩍 깼어요. 그죠? 슬쩍 깼고, 여기까지는 270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여기가 2730 정도 되는데 2730에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일단은 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여기에서 쌍바닥 내지 다중바닥을 찍는다라면 여기가 이제 진바닥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바가 있었어요. 그죠?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서두르시면 안 돼요.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서두르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서두르면 실패해요. 실패.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저점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왕 저점까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자세라면은 진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느 부분이 일단 저점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자,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FOMC 회의가
현재 시각으로 현재 날짜로 25, 26일 날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27일 돼야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알아요, 그죠? 27일 장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알겠죠, 그죠? 새벽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려감이 뭐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3회 정도 이렇게 그 전에 얘기가 됐었죠, 그죠? 3회 이상 4회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6번 내지 7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역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앞으로 6번이나 7번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 이런 기준금리 인상 문제, FOMC를 통해 가지고 긴축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오미크론의 확산세 뭐 이런 것도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죠,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북한 문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계속 가장 심화된 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플레이 문제죠, 그죠? 인플레이가 심해서 이런 긴축 우려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오늘 월요일 앞으로 4거래일만 거래가 되고 그 후로 설 연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설 연휴 뭐 시장이 좋다라면 뭐 사고 매수해서 설 연휴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이 변동성 장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설 연휴를 앞두고는 매도하고 넘어가려는 심리가 작용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급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죠? 자, 오늘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전일보다 더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안 좋다 지금. 자, 여건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자, 수급적인 측면도 안 좋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거기에 있어. 뭐 이런 것들 다 안 좋은 얘기들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겹악재. 겹겹이 악재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죠.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시장을 크게 본다라면 역시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뭐 다들 아시지만은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잘 매수를 해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서는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기회임은 틀림이 없는데 중기주, 장기주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잘 안 하시고 뭐 단기 내지는 스윙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를 시장 저점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저점이 확인이 될까? 어느 부분에서. 그리고
진바닥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진바닥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다음에. 그래서 쉬는 것도 투자예요, 여러분들.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쉬는 것도 투자예요. 그래서 제가 관망한다 그랬죠. 저희 방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현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꾸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놈의 시장을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시장을 내가 이겨보겠다? 못 이겨요, 여러분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시장 이기려 하지 마세요. 순응하세요, 순응하셔야 돼요. 줄줄 흘러내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분차트 보시면 그래요. 하루 종일 자, 쭉 내려와가지고 뭐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반등. 뭐 관망하셔야죠, 그죠? 관망하시면서 기회를 엿봐야 되죠, 그죠?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기회를. 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뭐 그래도 뭐 불쑥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오늘 특히 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지금 시장 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 단기 매매 잘못하면 여러분들 계좌 손실만 점점 늘어나요. 손실만 점점 늘어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 이렇게 짚어봤고요. 자, 코스닥 이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2730에서 2730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가 잘 전개가 되고 여기가 진바닥이 될 건지 일단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뭐 신규 투자를 하신다라든가 아니면은 좀 좋은 종목 자 종목 교체의 기회라고도 말씀드렸죠, 그죠? 종목을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신다라든가 뭐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나오기 전에 내가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전략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세우셔야 됩니다. 전략도 심리 조절 잘 하시면서요. 자, 그런 전략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이쪽 부분에서 자,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쌍바닥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았는데 여기서 뭐뭐 되면서 치고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쪽이 더 낮죠, 그죠? 오른쪽이 더 낮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열려 있나? 자, 차트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차트를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부분이죠. 900선. 자, 이 900선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900선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 그래서 코스닥도 뭐 오늘 915.4포인트인데 뭐 자, 이런 거죠. 왜 900선이 열려 있냐? 900선이 지지할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요 900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900선을 지지를 하고 추가 상승이 전개가 됐습니다. 추가 상승 전개되다가 다시 한번 밀렸어요. 그죠? 밀렸는데 여기 900선이 지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직전 고점이 일단은 1차적으로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900선까지 열어두고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저점이 잡힐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00에서 850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900에서 850 이쪽에서도 이렇게 자, 박스권으로 여러 달을 보냈거든요, 그죠? 여러 달 보냈죠, 그죠? 이쪽에서도 여러 달을 보냈고 이쪽에서도 여러 달을 보냈고 그래서 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온다라면은
뭐 800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어디까지 열려 있다, 이건 별 의미 없고요. 일단은 강력한 처음으로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900선에서 저점이 형성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모습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떨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굉장히 힘없는 그런 모습,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 자,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자, 외국인들 매매 동향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서, 그리고 시장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이 바닥, 어느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그런 여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지지가 잘 된다라면 뭐 일부 뭐 매수 단행을 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매수를 하시는데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라 그랬죠, 그죠? 분할 매수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진짜 투자다운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다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특히 심리 조절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전 종목에 다 들어가 있어. 돈이 현금이 하나도 없어. 계좌 보지 마세요. 계좌 덮으세요. 계좌 덮으시고 시장 저점 뭐 그런 부분들만 확인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저점이 다 확인이 됐을 때, 진바닥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 다음에 뭐 종목 교체를 한다라든가 뭐 그런 전략을 펼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넉넉지 않습니다. 넉넉지 않고 계속 뭐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들이 뭐 양시장을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선물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많은 규모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해 보시면서 지금 현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좀 덜 밀렸어요. 오늘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렸어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부분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중소형주 위주로 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모습.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를 많이 매매들을 하세요, 그죠? 특히 오늘 주식 시장은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매매 동향을 이렇게 종목별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별로도 외국인들의 팔았는지 아니면 샀는지 매수 매도 그런 동향을 갖다가 조금 참조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제목은 그거예요. 자, 현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관망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관망하시면서 시장의 분위기 정도 파악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내가 어떻게 내가 시장에 이기려고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을 샀어. 자, 여기 한 1,000원에서 샀어. 1,000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950원이 됐어. 950원이 됐으니까 또 추가 매수해. 또 있다 보니까 또 떨어졌어. 또 900원이 됐어. 또 추가 매수해. 이거 시장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시장 절대로 못 이겨요. 시장 절대로 못 이기니까
이런 매매는 안 돼요. 이런 매매는 950원에 살 걸 참고 900원에 산 거를 매수하고 싶은 거를 참으셔야 돼요. 참으시고 시장이 완전히 저점이 형성됐을 때 그때 매수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매수하셔도. 그래서 현금들 좀 보유하세요. 현금. 자, 현금도 종목 중에 하나예요. 현금 보유하시는 것도 투자 전략입니다. 관망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투자 전략인데요. 이게 엄청난 투자 전략이에요. 꼭 뭔가를 매수해야 되고 어떤 종목인가를 꼭 뭐 매도를 해야지만 이게 투자 전략인 거는 아닙니다. 투자 전략이 꼭 매수와 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기법, 이런 기법 활용하는 뭐 이런 것들만이 투자 전략이 아니란 얘기예요. 관망이 필요할 때는 관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내가 이기려 하지 말고 수능이 필요할 때는 그냥 수능하셔야 돼요. 이런 전략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또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저점이 잡히든지 저점이 잡힐 거고요. 그죠?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이 정도 보이는데 저점이 잡힐 거고 저점이 진바닥이 잘 형성이 되고 나면은 자, 여기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바닥이 어디 있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바닥이. 어차피 상승장입니다. 상승할 건데 어디까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감, 겹악재가 겹쳐져 있는데 악재가 겹쳐져 있는 이 순간에서 어디에서 바닥이 잡힐 거냐.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어차피 시장은 위로 열려 있어요. 상승합니다. 2022년 상승해요. 근데 그게 곧바로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3월까지는 변동성 장세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3월까지 테이퍼링의 가속화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될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3월이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뭐 좋은 얘기, 썩 좋은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금리를 뭐 3회 정도 올리면 돼. 아니야. 3회 내지 4회 정도만 올리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시장은 또 급반등합니다. 그거 아니고 뭐 이 3회 이상 뭐 지금 현재 얘기 나온 대로 뭐 6번, 7번 뭐 한다 이렇게 나오면 또 출렁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 변동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테이퍼링이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3월까지 시장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간파하셔야 되고 제가 이 위에서 자꾸 말씀드릴 때 2800 깨질 가능성 크다. 뭐 이런 설명 드리고 그리고 이쪽 2900선에서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릴 때는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그죠? 안 와닿는데 막상 2800 딱 깨지고 나니까 피부에 와닿는다는 얘기예요. 깨지고 나니까 어때요? 시장이 굉장히 좀 하루 종일 힘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되지. 그런 거 확인 없이 그냥 내가 돈 들고 있다 그래서 막 사용을 해버리시면은 손실만 커집니다. 손실 커지고요. 특히 B2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B2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시장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빚을 내요. 이런 것들만 안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신용, 미수, 빚내서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그런 부분만 아니면 이길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연봉 보십시오. 연봉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는데도 여기 와 있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죠? 시간만 지나면 5,000포인트 가요. 그게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도 5,000포인트 가요. 가만히 있어도 상승 추세 자체가 상승이 되니까요. 추세 자체가 추세 자체가 상승인데 그 상승하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구간이 그 와중에 힘들게 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3년 연속 자 양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점에서 급상승한 거죠, 그죠? 여기에서 급등을 한 거죠, 3년 동안에 급등. 그러니까 쉴 때가 된 거죠, 좀 쉴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봉도 보시고, 자 이게 5년선이에요, 5년선. 일봉으로 얘기하면은 5일선이죠, 그죠? 5일선 위에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종목이다, 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사지 마세요.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 막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일봉이라면 이게 5일선인데 5일선 위에 있잖아요, 지금. 5일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서두르시면 안 돼요. 서두르시면 안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습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많이 속아요. 어떤 거? 자 오늘 이랬어. 내일 갑자기 갭 띄워 가지고 막 상승해. 이야, 이제 바닥 나왔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바닥 아닙니다. 바닥이 아니고, 자 요번에 상승을 한다라면 여기 2000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네요. 기술적 반등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겠네요. 좀 더 세게 올라간다면 2950까지. 그럼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밀리죠, 당연히. 다시 밀려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미리 좀 보셔야 돼요. 좀. 자, 주식시장 뭐 예측은 아닙니다. 자, 예측에 불과합니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도 이 정도는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시장이 확 돌아서느냐?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 나오겠죠, 당연히.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다시 또 밀리고 뭐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전개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시면 실패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시장에 순응하세요. 순응하셔야 돼요. 시장 이기려고 하시면 부러집니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익히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시장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관망할 때는 관망하셔야 돼요. 뭐 맨날 매매 하셔가지고 뭐 그게 돈이 됩니까? 돈이 안 돼요. 자, 시장 분위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을 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삼성전자 모습, 삼성전자를 통해서 주식 시장 분위기 또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자 이쪽 부분에서 저점을 잘 다지고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언제? 요날. 자, 목표치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조정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차트 한 개 한 개 보시면서 주식 매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림. 어느 정도 목표치 다 올라왔어. 제가 요날 음봉 나왔을 때 저녁 특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런데 시장 여건 때문에 좀 과하게 좀 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좀 시장 여건 안 좋으니까 또 과하게 밀리죠,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 내렸어요. 기술적 반등 나왔어요. 이만큼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고, 자, 60일선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60일선을 살짝 깼어요, 그죠? 내일 또 뭐 바로 또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60일선 지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삼성전자를 꼭 매수를 하시겠다라면 61선 지지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봐도 시장이 금방 이렇게 급반등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다. 그런 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좀 천천히 확인하시고 바닥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 자, 진바닥을 확인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죠? 진바닥을 확인하시면 더 좋겠고. 자꾸 이 저점 낮아지죠. 자,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보세요.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저점 깨버리죠. 자,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저점 깨버리죠. 자,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저점 깨버리죠. 이게 하락장이에요. 이게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그래서 추세가 하락일 때는 하락 추세 있을 때는 서두르시면 큰일 나요. 서두르시지 마시고 천천히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힘없는 모습이 전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쪽까지 273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여기 이렇게 일단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건들이 이쪽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시장 환경이 굉장히 뭐 안 좋다라면 2730 내지 2700 정도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요. 내가 이 날이 저점 같아. 그래서 주식을 매수했어.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점 같아서 매수를 했어. 봤더니 저점이 깨졌어. 또 저점이 또 깨졌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시장 여건도 상당히 안 좋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부족하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첫째, 모멘텀이 없어. 겨박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겨박제. 악재에다가 악재. 겨박제가 나와 있는 상황. 두 번째, 수급마저 없어. 수급도 부족해.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수급도 부족해.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 투자자들의 심리도 안 좋아. 완전히 뭐 안 좋은 건 다 나와 있죠, 그죠?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시장에 순응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대응들 하세요. 천천히. 자, 하나 희망적인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여길 간다니까요. 어차피 어디가 저점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희망적인 거죠. 자,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데 답을 써내려가는 과정, 그 과정,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답안지를 채워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답은 나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답안지를 메꿔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메꿔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지금 시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 연휴가 또 끼어 있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는 또 매도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혀 서두르실 이유가 없다. 지금 시장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힘드시다, 혼자 힘드시다, 자, 무소TV 입장하세요, 무소TV. 무소TV 홈페이지 가시면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8496번입니다. 자, 거기 문의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저는. 예. 자, 여러분들 투자 성향하고 또 잘 맞아야 되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혼자 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하루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지금 이 힘든 장,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지혜롭게 시장을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딱 5시네요. 그죠? 자, 식사들도 하셔야 되고, 자, 편안한 저녁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뭐 시장 환경에 따라서, 시장 여건에 따라서, 뭐, 일찍 또 방송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여건에 따라서, 방송할 테니까요. 내일 방송도 청취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편안한 저녁 시간들 되십시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소TV 황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